Zimbabwe dollar, billion dollar. I heard about phone in. a lot of things. Thank you. You good friend. No, you my friend. No,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Something for $1. Thank you very much. 짐바브웨 달러가 기념품이네요. 여하튼 세상에 많은 그런 기념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이렇게 국경에 앉아서 지나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파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짐바브웨는 참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예. 이 국경 바로 옆에 지금 폭포입니다. 이렇게 보면 폭포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50불이거든요 1인당. 근데 이렇게 안 보이게 옆에 수풀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뭐 이 동네 사람들은 폭포 보고 헬로? 네. 아까 폭포에서 보던 다리를 이제 직접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국경에서 제법 걸리는데요. 한 5분 10분 정도 저희가 배낭을 많이 메고 있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어서 약간 걸음이 좀 느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택시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국경에도 택시가 있네요. 그래서 양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처럼.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폭포는 어떤 모습인가. 이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이 폭포의 강력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갔을 때 배를 타고 그 폭포 밑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그 강력함, 폭포의 경험은 아주 정말 짜릿했습니다. 여기는 더 하겠죠. 높이가 뭐 거의 2배니까. Are you bungee jumping? Excuse me? Are you bungee jumping? No. The bungee jumping. Yeah, So, bungee. Yeah, this so is you the see- place for the bungee jumping. Yeah, Wow. Zimbabwe. Wow. Yeah, that's the Zimbabwe line. Yeah, This here is the nowhere. so that's the Yeah, middle. here Zambia. Zambia. Yeah. I understand that. This is Yeah, the Zambia. This is Zimbabwe. So this is the bungee jumping place. The bungee jumping. There. Yeah, There. yeah. So how much is this? It's $176 US. 176 $176 US. US dollar. But actually I'm not young to enjoy the bungee jump, you know. 정말 잘 보이는데요. 이쪽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이쪽이면 아까 물론 그쪽보다는 약간 양쪽에 계곡이 있어서 좀 시야가 가려지긴 하지만 충분히 50달러가 아까우신 분은 이렇게 봐도 전혀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짐바브웨 관심사는 뭐 거리가 제법 거리가 됩니다. 택시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아까 다리 건너는 재미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번지 점프하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분들 저같이 짐이 이렇게 많은 배낭에 이렇게 짐 많이 들고 건너 앞뒤로 이렇게 걷는 사람은 다음 잠비아 폭포를 보기 위해서 조금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잠비아 쪽 출입관리사무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안에서. 짐바브웨에서는 비자 비용이 30달러가 들었잖아요. 여기는 하고 최근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비자 면제점이 체결돼서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잠비아는 무료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처음으로 이 폭포를 발견하고 이름을 당시 영국 여왕에게 헌정을 했죠. 빅토리아라고 했습니다. 국경을 건너서 잠비아 쪽에서 바라본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1700m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한 30m 정도 폭포밖에 안 되죠. 그러나 아주 가깝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이쪽은 또 느낌이 다른데요.
잠비아에서 보는 이 빅토리아 폭포는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정말 웅장한데요. 여기서 바로 보니까 짐바브웨 쪽에서만 봤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물보라였는데 지금은 여기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보이시나요? 하늘에서 그냥 소나기가 내립니다. 엄청납니다, 물의 양이. 수영 풀장이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가네요. 저 하얀 물줄기 위에 거기 한 사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풀장 형태로, 물론 자연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폭포 위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지도. 무섭겠죠? 그런데 사실 들어가는 사람은 무서울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더 무섭지. 빅토리아 폭포를 떠나기 전에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항상 무지개는 반원 모양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땅 위에서, 그러니까 반쪽이 가려져서 그렇고, 땅 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는 완벽하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는 프리즘이 생기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즘이 빛을 통과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뉴턴이 빛이 알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빛을 프리즘에다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색깔들을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다른 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7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게 기본이다 라고 뉴턴은 결론이 내린 거죠. 물론 지금은 그 결론도 바뀌었습니다만 빛은 알갱이다 이런 건 사실은 오래전 결론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물방울이, 폭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물방울들이 빛을 통과시키면서 각각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무지개가 무지개 빛깔이 프리즘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둥글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모든 물방울이 반사하는 각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태양이 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한 곳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그 분사되는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 항상 둥그렇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찾아보니 정확히 이게 원뿔 모양, 그러니까 제 눈을 기준으로 해서 원뿔 모양이고요. 40도의 각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보는 사람마다 무지개 모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을 원뿔 모양, 원뿔의 꼭지점으로 하고 40도, 그러니까 40도의 각도를 이루어서 둥그렇게 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고요? 모든 방향으로 빛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물방울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분산할 테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그 각도에 보이겠죠. 여기에도 깊은 수학이 숨어 있네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현재는 빛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빛이 무엇인가, 빛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좀 그 얘기를 하자면 정말 길어지고요. 여하튼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결의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알갱이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엄청 한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싸웠죠. 엄청 싸웠습니다. 누가 옳으니 하고 싸웠고, 뉴턴은 분명히 입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폭포물을 한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운데요. 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나무도 많고.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루사카에서 하룻밤 자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냥 잠비아에 왔으니 거기 잠비아 서울에서 한번 하룻밤 자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들리는 겁니다. 시내에 가서 뭐 저녁이나 먹고 이렇게 하고 시내 잠깐 보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날 겁니다. 오전에 배낭을 메고 폭포를 돌아다녔더니 국경을 넘고 그랬더니 몸이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잠도 사실 어제 늦게 잠베지강 크루즈하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게다가 또 밤에 케냐 항공에서 비행기 취소 연락이 와가지고 하여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 리빙스턴에 도착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냥 죽은 듯이 식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잠비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잠비아는 로디지아로 불릴 때는 잠비아와 짐바브웨 같은 나라였다고 그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잠비아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과학기술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겠죠. 과학기술부 장관이 영국과 잠비아가 동등하다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아프로넛?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에스트로넛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주인이란 말이죠. 아프로넛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미국도 소련도, 당시 소련이죠. 소련도 아직 인간을 달에 보내지 못했을 때 갑자기 잠비아에서 과기부 장관이 우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잠비아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인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영화로 그 과정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재진입할 때 굉장한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을 훈련시킨다고 드럼통에다 사람을 넣고 굴립니다. 그래서 그 드럼통 안에서 얼마나 부르는 드럼통 안에서 얼마나 견디는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중력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네에다 태우고 열심히 높이, 하늘 높이 그네뛰기를 합니다. 물론 실패했죠. 미국도 보냈고 러시아도 보냈지만 잠비아는 아직 우주선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잠비아는 유네스코에게 자금을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했고, 유네스코는 뭐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하튼 이 과학부 장관의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인해서 아프로넛은 굉장히 뭔가 드림 프로젝트가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영국보다 더 자기들의 식민지 종주국, 또 영국보다 더 앞선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빨리 우주인을 세계로 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이렇게 허풍이 때로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불어넣고 자부심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비아 하면 생각나는 좋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숨 졸았으니 또 잠비아 수도, 이제 잠비아 리빙스턴에서 잠비아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